자,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로직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죠. 자, left, right라고 하는 이 변수는 sum과 average의 데이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의 로직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로직이 또 등장하는데요. 이 로직은 이 위에 있는 로직과 데이터는 다를지언정 메커니즘은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즉 연관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있고 그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 중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는 자, 요만큼을 요렇게 할게요. 자, 이만큼에 해당되는 연관되어 있는 부분을 메소드로 묶는 겁니다. 즉, 메소드화를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고 인자값을 주고 left, right 값을 이렇게 주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호출할 때마다 여기 있는 메소드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이 차근차근 실행돼서 자, 이 밑에 있는 이 반복되는 것까지도 수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것보다 조금 더 세부적인 거예요. 뭐냐면 여기 있는 요 연관되어 있는 이것들 안에서 left는 10이고 right는 20이라고 하는 요 데이터를 유지하면서 어떤 때는 sum을 쓰고 싶고 어떨 때는 average를 호출해서 그 결과를 선택적으로 가져오고 싶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요걸 통째로 쓰고 싶다면 그냥 메소드로 감싸면 되지만 여기에서 sum과 average라는 것을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고 싶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그러한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 바로 객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객체의 소속으로 이런 변수들을 주고 그리고 그 변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메소드들을 그 객체의 소속으로 여러분이 등록을 해놓게 되면 left는 10, right는 20이라는 이 값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sum을 실행해서 30을 가져오고 또 경우에 따라서 average를 실행해서 15를 가져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더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이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변화 또는 이러한 이 기능을 어떻게 자바라는 언어는 문법적으로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코드를 보면서 같이 살펴보죠. 자, 이게 이제 그 코드의 내용인데요. 갑자기 확 늘어났죠? 코드의 양이. 그래서 아마 당황하셨을 건데 그러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사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이런 코드를 보실 때 제일 먼저 볼 것은 우선 이 어떻게 그 로직이 사용되는가를 먼저 보시는 게 순서예요. 실제로 그 로직이 어떤 모습인가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통해서 그 로직이 추구하는 바, 그 로직의 기획 의도를 먼저 살핀 다음에 그 실제 코드를 보셔야지만 그 내용이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순서대로 쭉 읽어 내려가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시고 우리도 컴퓨터가 돼서 컴퓨터도 컴퓨터의 입장에서 얘를 실행하는 과정을 쭉 따라가면서 이 로직을 읽어 가셔야 됩니다. 자, 우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계산기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객체가 하는 역할은 이 객체가 갖고 있는 left, right 값에 따라서 sum을 하고 average를 계산한 결과를 우리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객체를 우리는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객체를 만드는 이 구체적인 문법은 이렇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죠. 자, 우선 우항부터 읽어야죠. 우항이 실행되고 좌항에 대입되기 때문에 자, calculator라고 하는 이 메소드처럼 보이는 것을 이렇게 호출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메소드라고 하면 앞에 new라고 하는 것이 안 붙어 있죠. 근데 얘는 앞에 new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메소드랑은 다릅니다. 자, 요게 뭐냐면 바로 객체예요. 객체.
이것이 객체입니다. 즉 우리는 calculator라는 객체를 새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calculator라는 객체를 c1이라고 하는 변수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c1이라는 변수의 데이터형은 그 객체의 이름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다시요. calculator라는 변수를 새로 만들어서 그것을 c1이라는 변수에 담았는데 그 변수는 calculator라고 하는 객체를 담을 수 있는 데이터 형식을 가지고 있는 변수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줄로 가서 자, c1이라고 하는 요 변수 안에는 우리가 생성한 객체가 들어있죠? 그리고 set operand라는 이름의 메소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set operand라는 것은 연산의 대상이 될 값을 의미하는데요. 자, 10이라는 값과 20이라는 값을 자, set operand라는 메소드, 이거 메소드입니다. 메소드의 인자값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 set operand라는 요 메소드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c1이라고 하는 저 객체에 저 객체가 담겨있는 변수니까 이건 객체죠. 저 객체에 sum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우리가 호출을 하게 되면 어떠한 값도 우리는 여기에다가 입력값으로 주지 않았지만 이것의 결과는 30이 됩니다. 그리고 c1 객체에 average를 하게 되면 이것의 결과는 15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c1이라는 변수에 담겨있는 calculator라고 하는 객체를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를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각각의 메소드들, 이 어떤 취지에, 어떤 기획 의도를 갖고 있는지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면 실제로 이 객체는 어떤 로직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볼 건데요. 예, 그게 바로 클래스라는 것을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가서 수업을 진행하는 게 좋겠네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에 살펴본 것은 어떻게 객체를 생성하고 객체가 어떻게 동작하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을 봤고요. 그리고 여기에 담겨있는 실제 객체의 내용을 우리는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인스턴스. 자, 다음 동영상에서 이 인스턴스를 만들기 위한 이 설계도에 해당되는 클래스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